돈은 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목요일 제가 제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탕진잼 가이드 함께해 주실 아주 멋진 분 모셨어요. 신우식 스타일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신우식입니다. 근데 네네. 교수님 명칭이 앞에 붙는 게 많아요. 신한대학교 교수, 나피스타의 대표, 그러니까 이론과 현장 경험을 다 갖춘 이 시대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감사합니다. 근데 나피스타일은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들으면 웃을 수도 있어요. 나쁜 피의 줄임말인데요. 정말? 나는 무슨 불어인 줄 알았어. 불어긴 해요. 불어로 은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시골에서 멋쟁이가 되다. 약간 은어 같은 말로 썼던 게 나피라는 말도 있고요. 제가 워낙 레오 카락스 감독을 좋아해서 그 감독의 나쁜 피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화방 같은 데에서 썼던 닉네임이 나쁜 피였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이 나쁜 피라는 단어가 너무 강해서 뿔자를 빼고 나피를 찾던 중에 제가 파리 출장을 갔는데 나피라는 말을 현지인이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운명처럼 다가네요. 네네네. 워낙 약간 그러니까 시골에서 상경에서 세련된 사람이 되는 약간 뭐 놀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변화가 되는 말이어서 약간 일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쓰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상경에서 멋있는 시티가이, 도시가이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탕진잼 가이드에서 신우식 스타일리스트가 알려주실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아웃도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도 아웃도어 하면 싫어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아예 없어요? YTN에서 이제 카메라 감독님도 추우니까 아니면 기자들 추우니까 전체적으로 아웃도어 잠바를 나눠준 적이 있는데 네네. 저는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을 줬어요. 뭐 회사에서 어디 산을 간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도 입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오늘 가죽 자켓 입고 오셨잖아요. 네네. 가죽 자켓 입고 산에 갈 마음은 있으세요? 그냥 산에 가고 싶지 않아요. 네네. 왜 갑니까? 내려올 거를 뭐하러 올라갑니까? 또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군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아웃도어에 대한 그냥 막연한 거부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좀 깨보고 싶어요. 네. 한국 사람들 아웃도어 정말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유럽 여행 요즘 단체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이드분들이 보실 때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빨갛고 뭐 노랗고 그 아웃도어 룩을 입으신 분들이 되게 좋은 성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냥 다 한국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굳이 이렇게 좋은 곳에 오셨는데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아웃도어 룩을 입고 찍었다 보니까 사진이 안 예쁜 거죠. 맞아요. 배경이 주인공이 안 되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본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뒤에 배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들으면 그렇긴 한데 아웃도어 룩은 사실 되게 깊숙이 자리 우리나라에. 잡았고요. 40대 이후 60대까지에는 정말 어른들의 교복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로 자리를 잡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능성? 편안함? 우선은 기능성보다는 편안함이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레깅스를 입으면 잘 못 벗잖아요. 편하죠. 편하니까. 몸과 일치가 되는 그러면서도 느낌. 따뜻한 느낌도 있지만 우선 옷은 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웃도어 룩이 사실상 바지 같은 경우는 뭐 죽습니다. 너무 편해서. 그러면 아웃도어라는 정확한 개념이 있어요? 아웃도어 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패션 용어로서는 이 자연에서 일어난 행동, 행위에서 더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뭘까요? 뭐 예전에 말 타는 사람들부터 농사를 한다거나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티브, 백팩, 그러니까 가방을 막 이것저것 넣어야 되는 큰 사이즈 백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추위와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마운틴 자켓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자연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패션으로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색깔도 그렇게 조금 화려하고. 그렇죠. 약간 뭐 단풍 색깔이나 자연 색깔들을 많이 쓰고 원색도 많이 쓰고요. 바람이나 뭐 비나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는 기능도 좀 들어가 있고. 그 기능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등이죠. 뭐 고어 땡땡이라고 하는 전문 그 소재감으로 해서 뭐 땀은 내보내주고 따뜻함은 지켜주고. 근데 사실 이게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활동적일
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몸이 무겁고 옷이 두터워지면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안 입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입은 사람은 없다. 안 벗는다. 그 말이군요. 네. 아니 저는 그래도 스타일리스트는 아웃도어 같은 건 아무리 편하고 기능이 좋아도 안 입을 것 같은데 오늘 입고 오셨어요. 저는 위아래를 다 섞지는 않고요. 아하. 약간 청바지처럼 사실상 트렌드 하면서 약간 불편한 바지와 아웃도어 갖고 있는 편안함과 이런 그 보온성인 것들을 같이 믹스를 한다거나 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들고 나올 때 되게 예쁜 색 컬러의 가방을 든다거나 그래서 아웃도어 룩으로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시선을 좀 뺏는 룩을 좀 스타일링을 하죠. 아,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아웃도어로 하지 말고. 네, 그럼 바로 그냥 산에 가는 룩이니까 그냥 한 번쯤 산에 가지 않더라도 아웃도어 룩을 한번 입고 싶고 아니면 선물을 받았고 집에 너무 노는 자켓이 있다면 네. 사실 그거 입으시고 바지나 이런 거는 정장 바지 같은 거 입으셔도 좋고요. 아웃도어에 정장 바지. 네네, 정장 바지 입는 대신에 이제 뭐 운동화 같은 거 신어주시고 거기에 백백보다는 여성분들은 약간 그 미니백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언밸런스하게 네. 정장스러운 믹스매치라는 게 약간 그런 아이템들로 해주시면 좋거든요. 근데요, 그게 스타일리스트가 하면 믹스매치고요. 저희 같은 자신감이에요. 그거를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입고 나가시면요. 어차피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잠깐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물어볼걸요. 왜 너 여기 아웃도어에다가 이런 반짝이 뭐 클러치를 들었어? 그러면 약간 이게 믹스앤매치라고.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그거 따라해요. 그게 되게 경제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네. 믹스앤매치라는 게 내가 있는 것들을 조합하는 거잖아요. 네. 저 여자들은 구두 하나 사면 어머 이거에 맞는 치마가 없어. 어머 이거에 맞는 스타킹이 없어. 어머 이거에 맞는 위에 옷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사는데 믹스앤매치가 경제적인 소비의 기본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무조건 소비를 이렇게 막 원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 탕진잼처럼 하나의 아이템 그냥 딱 그때 유행하는 무슨 컬러든 아니면 어떤 디자인이든 이걸 하나를 구매를 해서 그 시즌을 놔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잘 활용을 하고 네. 거기에 그때 유행하는 코드를 플러스를 해주시면 남들에게 스타일적으로도 조금 관심을 좀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 친구는 좀 관심이 좀 있구나. 그리고 좀 돈 좀 쓰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좀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돈 좀 쓰는구나 이미지가 있는데 안 멋있고 안 예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코너가 중요합니다. 탕진잼 가이드. 그냥 탕진잼 하지 마시고 가이드를 갖고 하시라고 우리 신우식 스타일리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웃도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웃도어를 좀 멋스럽게 입고 싶다는 분들에게 좀 팁을 주고 싶어요. 먼저 남성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위아래를 한 벌로 입는 거를 조금 피해 주시고요. 오늘 스타일리스트. 네네. 저는 오늘 것처럼. 청바지도 약간 흔히 말해서 패치라고 해서 그냥 기본 청바지는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안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나고 또 겨울에는 청바지가 사실은 좀 춥거든요. 맞아요. 바람을 잘 못 먹는 거기 때문에 청바지가 좀 추워 보이니까 그 위에 저는 패치를 좀 붙여서 원단을 좀 덧대서 만든 리폼 바지를 입었긴 했는데 남성분들도 약간 모직 바지나 아니면 그 트레이닝 바지 그거 좋겠다. 요즘 니트 바지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아니면 손바지처럼 도톰한 느낌으로 해서 약간 따뜻함도 유지하되 스타일을 좀 줄 수 있는 니트 바지 같은 것들은 패턴도 좀 있으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아웃도어 상의랑 연출을 하시고 신발도 아웃도어 신발보다는 약간 운동화 약간 단색의 운동화를 신어주시고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은 이 아웃도어 룩을 네. 조금 젊고 네.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색 같은 경우는요. 요즘 그냥 검은색 뭐 이런 거 단색 입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너무 막 화려한 색 이런 거 입는 분들 많고 또 남자들은 화장을 안 하니까 약간 좀 피부가 칙칙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네. 색깔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남성분들에게는 네. 톤이 믹스되어 있는 걸 좀 추천을 하는데요. 블랙은 사실 많이 갖고 계시고 똑같아 보이니까 뭐 레드나 오렌지나 이런 것들이 얼굴 쪽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깨 부분에서는 한번 블랙이 잡아주거나 그리고 가슴 쪽에서 한번 레드나 뭐 포인트로. 주황이나 퍼플이나 이런 컬러들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구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할 때 얼굴 보고 그다음 목 보고 옷차림 한번 보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한번 계속 반복을 합니다. 아, 무의식적이지만 네네. 그런 단계가 있군요. 실질적으로 눈만 바라보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좀 이상하네요. 그것도 사랑할 때도 진짜 눈만 보고 얘기 못 하잖아요. 네. 입도 봐야 되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 시선 처리가 늘 입에서 얼굴 그다음에 몸 발까지 맞아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블랙보다는 색감이 중간에 한번 좀 잡아주고 네. 또 이렇게 해주시면 아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리고 약간 아 쟤는 왜 맨날 아웃도어만 입어? 라고 하는 분들도 중간에 빨간색이 살짝 들어가 있다든지 컬러가 좀 들어가면은 시선을 한번 잡으니까 한번 좀 얘기가 나오겠죠. 좀 달라진 옷을 입었네 라는. 네. 자, 그럼 여성분들은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발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아, 아웃도어를. 신발이요? 네. 어차피 이게 산에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저희가 라이브하게 입으실 의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부츠 같은 거 있죠. 어떤 부츠라고 그럴까? 우리 말탈 때 쓰는 부츠라고 그럴까? 웨스턴 부츠라고 그렇죠. 웨스턴 그러나요? 부츠처럼 통굽인 것들. 아하. 그리고 바닥이 좀, 굽이 없이 약간 좀 눌려있는 보이시한 매력이 나는 그런 부츠를 신으시고, 그리고 레깅스 같은 거 신으신 후에, 예쁘겠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체형 커버가 되고, 네. 좀 따뜻해지니까, 거기에 윈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런 아웃도어 룩을 좀 크게 입으시면, 약간 원피스 같은 룩, 아방가르드한 원피스 룩으로도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색깔은요? 색깔은 사실 여성에게는 특권이니까 그렇죠. 화려함도 좋고 패턴도 좋으니까 사실상 블랙보다는 화려한 것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의 부분에 블랙이나 어두운 컬러들이 많이 잡아놓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위는 조금 화사하게 해서 예전처럼 그 반사판 역할 우리가 꽃받침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왜냐하면 겨울에 풀 메이크업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막 추우면 막 코 빨개지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보다는 이 옷에서 컬러감이나 패턴감을 주시는 게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액세서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웃도어 이 옷 입었는데 액세서리를 너무 화려하게 하거나 너무 샤방샤방한 거 하면 안 어울릴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 스타일리스트 님도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교수님도. 네네네. 저는 뭐 계속 원래 차고 있었던 거라. 건강 팔찌입니까? 네. 사실 겨울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액세서리를 네. 많이 배제하는 스타일이죠. 그럼 아웃도어 입을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액세서리라기보다는 다른 건 써주시는 게 좋아요. 머플러 근데 또는 귀마개. 또는 머플러, 귀마개, 장갑. 이런 것들을 액세서리 대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자켓을 벗었을 때 네. 안에 블랙 터틀넥을 입었는데 되게 밋밋해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약간 빅사이즈 스카프 정도를 미리 속안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 윈드 브레이크 아웃도어를 벗었을 때 약간 드레시한 느낌의 매력으로 스카프가 딱 나온다거나. 그리고 반전에 대한 액세서리를 쓰는 게 좋지. 사실 겨울에는 치렁치렁하거나 골드나 골드나 뭐 실버나 이런 아이템을 사용하는 네. 것보다는 약간 스카프나 머플러 이런 것들에 대한 소품을 액세서리화 하는 게 좋아요. 소품을 액세서리화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은 장갑 같은 경우도 좀 색깔 있는 거 써주시고, 목도리나 뭐 귀마개 같은 경우도 살짝, 색깔 있는 거 써주시면, 네. 그게 바로, 액세서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도 장갑을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검은 장갑을 꼈거든요. 네. 근데 장갑이라는 건 원래 1년 쓰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매번 잊어버려요. 많이 잊어버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그 묶어놨잖아요. 그거를 요즘에는 조금 재미있는 브랜드에서는 네. 거기에 이렇게 체인 같은 걸 달아서 핸드백처럼 연출하게끔 하는 브랜드들도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재활도 가능해요. 저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집에서 쓰던 그 체인, 가방 체인끈을 띄어서 그 장갑에다가 이렇게 꼬매가지고 해놓으면 안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옷에다 연출하면 그게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에게 맞춤형이군요. 그래서 검은 장갑을 늘 끼다가 이번에 주황색 장갑을 한번 사봤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포인트가 되고 기분이 좋아. 지금 오늘 올블랙 입으셨잖아요. 네. 여기에 진짜 오렌지 장갑 하나만 딱 껴도 시선 강탈이 되는 거고. 아하. 그리고 올블랙만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칙칙해 보인다는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 오렌지 색깔이 약간 보색처럼 탁 올라오면은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냥 보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충분히 패션의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웃도어에서 생각의 차이가 스타일링을 만들어줘요. 그러게요. 자, 오늘 아웃도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 가격이 또 중요해요. 사실 너무 비싸요.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전문인들은 막 다양하게 구매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산을 잘 타시는 분들은 진짜 딱 좋은 거. 네. 딱 그렇게 하나씩 하긴 하는데 진짜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시죠. 그리고 브랜드도 다 갈아타시고.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그냥 정말 마음 먹고 네. 비싸고 좋은 거 하나 딱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웃도어는 또 기능성이기도 하니까. 아니면 그냥 취향에 따라 싼 거 여러 가지 사서 이렇게 돌려서 입는 게 나아요? 아우터는 조금 투자를 해서 사시는 게 좋고요. 하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저렴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게끔 저렴하더라도 좀 다양하게 구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벌만 있으셔도 돼요. 자기한테 잘 맞는 디자인이나 네. 색상, 패턴, 가격을 잘 고려하셔서 한 벌만 구매하시고 하의 정도를 약간 기능성 또는 컬러 또는 가격 이렇게 해서 한번 연출을 해주시면 사실 위에 한 벌과 아래가 한 세 벌만 있어도 사이를 입은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에는 상의보다는 하의가 조금 개수가 많은 게 좋고요. 상의는 약간 좀 고가,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아웃도어를 좀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죠. 그래도 너무 고가까지는 필요 없나요? 아니면 고가를 주면 그만큼의 가치를 하나요? 예를 들면 뭐 바람막이 점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바람을 막아준다거나 그렇게까지 저희가 뭐 몸으로 느끼는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가벼운 아우터들은 고가를 구매하시지 않으시는 게 맞고요. 혹시 이렇게 바깥에서 활동하는 일들이 많으신데 아웃도어 룩이 너무 좋으시다라는 분들에게는 흔히 말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네. 사실은 그거는 한 번 사면 오래 입기는 하니까 색감이나 사이즈를 잘 선택하셔서 몇 년 동안 입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잘 관리를 해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건 비싸게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왜냐하면 그러면, 해마다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몇 년간 오래 입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질리지 않게 그냥 단색 사. 어두운 색. 어두운 색. 질릴 거야. 이 말이 맞습니까? 검정은 질린다기보다도 눈에 안 띄죠. 그래서 제가 옷장에 가도 검정이 많기 때문에 그 옷이 그 옷 같고 그래서 선택을 못 받는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블랙도 많고 어두운 계열이 많을 바에는 오히려 대놓고 컬러풀하거나 조금 화려한 걸 사주시면 한 해는 계속 입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음 해에는 그 전에 나 이번에 너무 쟤는 저 옷밖에 없어라고 얘기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갖고 있었던 다른 블랙 옷을 또 내년에는 낳고 저희가 사실은 아우터라고 하더라도 한 벌만 입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맞아요. 두세 벌씩은 꼭 네. 있으시니까 이거를 1년 내내 돌려 입었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귀찮으신 분들은 한 벌로 1년 아시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스타일링으로 해서 이 옷이 매번 입는 옷 같이 보이지 않게끔 해주는 네. 게 특권이니까 그렇게 해서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보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에코퍼 보관하는 방법 진짜 유용했어요. 이렇게 뒤집어 놔라. 네. 또 부직포 같은 보관백에 넣어라.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웃도어는 어떻게 관리해요? 아웃도어는 더더욱 중요한 게 땀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런 기능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 몸에 더 민감한 원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요즘에 흔히 말하는 뭐 스타땡땡처럼 뭔가 그 세탁을 해주는 기계 있잖아요. 네. 집에서 쓰는 거. 네. 사실 그 아이템이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아우터는 그거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오셔서 창가 쪽에 햇볕이 살짝 들어오는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는 쪽에 사실 저희가 겨울에 춥다고 해서 문 한 번 안 열고 살면은 집안에 공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것처럼 잠깐이더라도 걸어 놓으시고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좀 높은 데 걸어 주시는 게 좋아요. 낮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높은 데 있어서 약간 위에 있었던 미세먼지나 각종 다른 것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높은 데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매번 입고 나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위쪽에 걸어놓는 그 보관 팁을 주셨습니다. 오늘 탕진잼 가이드 아웃도어 세련되게 입는 법 신우식 스타일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